숲으로 보면 토양에 해당되는데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잘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자, 근데 토양이 메말라 버렸어.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는 거,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거,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내면의 토양이 메말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메말라 있는 내 내면의 토양을 기름진 토양으로 바꾼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뭐 영어, 비즈니스, 명강의, 스피치 이 모든 건 한 그루의 나무에 해당되는 거죠. 이 나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아를, 즉 내면의 그 토양을 기름진 토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기름진 토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생각해봐요. 실제 숲에는 물과 그름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내면의 토양에는 뭘 줘야 될까요? 바로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 이 사랑이 참 중요한데,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독립성, 백조의 마음 상태로 가고요. 사랑이 부족하면은 의존성의 미운 오리새끼 마음으로 가거든요, 선생님. 자, 미운 오리새끼는 오리들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백조는 오리들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안 보죠. 근데 우리 내면에는 미운 오리새끼 속성도 있고 백조의 속성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백조의 속성이 커지고 나를 사랑하는 힘이 줄어들어. 줄어들면은 미운 오리새끼 속성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가 참 중요한데, 대부분 여기 오는 분들을 보면 이제 사랑이 결핍돼 있죠. 뭐 애정 결핍. 만 18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수용 존중받지 못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애정 결핍 증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죠.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의존이 되는 겁니다. 그 의존되는 게 남의 눈치를 보고, 심할 때는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수용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많이 채워졌겠죠. 그러면 이제 남의 눈치를 안 보죠.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가 중요해. 나는 이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당한 마음이 커지는데 이게 바로 독립적인 마음이거든요. 이른바 백조의 마음.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사랑이 부족한 마음을 이제 의왕 같은 작은 물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은 호수 같은 큰 물이다. 자, 이 물에 돌을 던지는 거, 돌을. 의왕에 돌을 던지면 의왕이 깨져버릴 것이고,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파문이 일다가 말 겁니다. 자, 이 돌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한테 던지는 그런 비난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부정적인 그런 태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자아가 약한 사람은 남들이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꾸지람하고 질책하고 그러면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아가 긍정적이에요. 사랑이 충만해. 그러면은 뭐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죠. 이게 또 이렇게 비유될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마음은 개구리 같은 작은 마음이고, 사랑이 큰 마음은 코끼리 같은 큰 마음이다. 자, 이 돌멩이를 가지고 개구리한테 집어 던졌어. 그러면 개구리는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코끼리한테 집어 던졌어. 코끼리는 아무 뭐 따끔하다 말겠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빈곤해. 즉 애정 결핍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좀 비난하고 나를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심한 상처를 받는 거죠. 옛날에 최진실이 자살하는 것 같은 맥락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채업자, 뭐 미친년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어떤 뭐 앞에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연예인들 자살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전두환 같은 경우에 봐, 전두환. 그 광주에 뭐 2,000명 이상을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불구하고 막 전두환 살인자 이렇게 막 비난해도 죽을 때까지 그냥 당당하게 살다가 하지 않아요? 좀 뻔뻔할 정도로. 이 강심장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자아의 차이인데, 이 자아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강하고 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이게 아니에요. 전두환 같이 이게 이제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옳고 옳지 않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는 선생님, 이건 선택하는 거거든.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선택할 수 없지만, 부모도 선택할 수 없지만 태어난 이후에, 근데 자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이걸 선택하는데,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만 18세 이전에
어떤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우리를 대하는 의미 있는 타인, 이런 선생님, 이웃 어른들, 또 뭐 내 주변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자아를 선택당해 왔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선택당한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케어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즉 자아를 긍정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반대로 꾸지람을 하고 우리 선생님처럼 막 엄마가 특히나 윽박 지르고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아가 선택되는 거죠. 근데 일단 자아가 한번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바꾸기 쉽지 않죠. 바꾸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자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제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훈련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이 자아를 바꾸는 것은, 자, 이런 여러 훈련들이 좀 필요한데요, 선생님. 요거는 한꺼번에 자아가 막 바뀌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자, 과거의 트라우마나 치료는 어쩌면은 뭐 한두 번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자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두 번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게 이제 커피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 커피물을 버리지 않고 이거 깨끗한 물로 희석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희석을 시킨다면은 이 물을, 시작이 잘안 되겠죠. 예, 뭐 처음엔 안 되지만은 계속 한 달, 두 달 떨어뜨리다 보면은 이게 깨끗하게 희석이 되겠죠. 어느 순간 깨끗한 물처럼 될 겁니다. 우리 자아도 이런 겁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커피물을 버리지 않고 희석시키는 것처럼 과거가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희석시켜 나가야 돼요. 희석. 그래서 이거는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꾸준한 반복. 특히나 이제 21일간의 꾸준한 반복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21일이라는 이 반복이라는 기간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없나? 여기 없구나. 여기 있네. 21일 집중 반복은 이런 이제 습관 중력의 힘, 시골 펌프에 물을 오게 만드는 그 힘과 같은 기간이 21일입니다. 자, 21일 동안 뭔가를 반복하려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버리면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시골에 그 펌프에 지금은 없지만은 물을 한 바가지 퍼놓고 자 계속 지어주는 거죠. 물이 녹을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우리 물을 줘야 되지만 일단 물이 녹으면은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눌러주면 물이 지속적으로 녹죠. 우리가 21일 동안은 힘들어요. 물이 녹는 거죠. 근데 일단 물이 녹는 것은 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일정 압력을 가해주는 것은 일정한 반복을 해주면 이게 잠적의식에 그대로 새겨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21일 반복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럼 뭘 반복할 것인가? 우선 첫 만남 훈련을 참가를 해야 돼요. 이게 일요일 10시 프로그램인데 평생 이걸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선생님이 편안하게 몸에 말하는 게 습득될 때까지는 첫 만남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매주 오시다가 좀 잘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오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거 첫 만남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자, 사람은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좀 말을 못해도 괜찮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말을 못하더라도 아무렇지 않네 이런 느낌. 좀 긴장 떨림이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네. 이 느낌이 충분히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고 실수하는 것에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1단계는 충분히 실수하라 이거예요. 충분히 실수하고 충분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걸 매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을 하는 것을 이거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자, 매일 아침에 7시 되면 제가 카톡방에 자아 강화 행동 습관이라는 데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자아 강화 행동 습관의 1번이 뭡니까? 긍정문 낭독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거 확인하시죠? 그래서 그 낭독할 수 있게끔 뭐 자기 사랑, 자존감 향상 긍정 자기 암시문도 있고 그 밑에 성공 긍정 자기 암시문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처음에 훈련할 때 자기 사랑 자존감 향상 긍정 암시문을 한 100번 정도 낭독을 해요. 100번. 그 100번이 낭독이 되고 나면은 성공 긍정 자기 암시문으로 넘어가면 돼요. 거기 보면 7가지 결단이 있고 7가지 결단. 뭐 첫 번째 결단은 공원 여기서 멈춘다.
두 번째 일단 운명은 내 운명 내가 창조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긍정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100번씩 낭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개의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요. 두루마리. 이것도 이제 성공 암시문인데 뭐 첫 번째 두루마리로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어떤 습관의 중요성. 두 번째 두루마리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어떤 사랑의 중요성. 세 번째 두루마리는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자,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참 이제 세 번째는 그거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리라. 성공할 때 밀고 나가리라. 이건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런 게 중요하고 네 번째가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자존감. 다섯 번째가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시간 관리의 중요성. 여섯 번째가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웃으면서 이렇게 쭉 10개로 나가요, 선생님. 요걸 각각 한 100번씩 읽어야 되는데 뭐 이게 한 달 만에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습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낭독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뭐 작게는 5분, 많게는 뭐 한 30분을 낭독해서 내가 항상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다면은 그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나를 위한 아침 의식을 선생님이 갖는 게 중요하다. 나를 위한 아침 의식. 작게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더 좋은데 지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나를 위한 아침 의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낭독을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 긍정 대화를 해야 된다. 자기 긍정 대화는 이제 선생님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잘 하실 거예요. 심리학 할 때 우리 어린 혜경이한테 혜경아 난 50대의 김혜경이라고 해.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넌 지금은 엄마한테 이렇게 꾸지람 듣고 많이 슬프고 억울하겠지만은 47살에 50대 아니에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렸네. 40대에 그럼 김혜경인데 이렇게 40 와요. 원래는 46이고요. 그렇구나. 40대 중반인데 자꾸 50대 중반까지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40대 분이 50대 중반이에요. 중반이 있어서 제가 막 헷갈리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학을 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 심리학처럼 해도 되지만 내가 나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혜경아, 오늘도 참 좋은 날이야.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니?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오늘 네가 하는 디자인 관련 PPT도 굉장히 성공적인 PPT가 될 거야. 자, 너는 디자인 최고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PPT를 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너 말에는 흡인력이 있고 너 말에는 카리스마가 있어. 네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지. 요걸 이제 자기 긍정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일단 설명 끝나고 나서 훈련을 좀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것. 감사일기를 저처럼 이렇게 길게 거창하게 쓸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저는 뭐 대학 교수고 또 제가 뭐 글쓰기 좋아하니까 이제 길게 쓰는데 뭐 짧은 한두 문장이라도 나의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부분 포함 뭐 부정적인 것까지 감사일기를 쓰는 거죠. 오늘 디자인 관련 PPT를 너무나 잘한 나 자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고 내용도 알차고 열정적으로 너무나도 PPT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나 자신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나에 대해서 감사 마음을 표현하고 또 이제 주변에 잘한 사람한테도 뭐 표현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제가 치료를 잘해줬어. 오늘 이 발표 불안 관련 치료 상담을 잘해주신 정동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부정적인 것도 가능해요. 과거에는 발표 불안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발표 불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불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 PPT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 불안이나 문제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문제도 감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목표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감사한 거예요. 연초부터 어떤 뭐 디자인 관련 뭐 최고의 뭐 PPT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지금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 지금 그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디자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선진화된 나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잘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목표가 잘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미래적인 상황 뭐 5년 이후 10년 이후 자 5년 이후 10년 이후에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디자인 관련 최고의 선진화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부강해지고 선진화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건데 미래적인 거죠. 자 이루고자 하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미리 감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정식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자, PPT를 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다음 주에 예정된 디자인 관련 PPT를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열정적으로 잘 진행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에 미리 감사합니다. 자, 미리 감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실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시크릿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우선 언어적으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디자인 관련 PPT를 함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I am. 이거는 뭐 I am의 어떤 파워.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미리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PPT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었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건 이제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제 미래적인 것들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계속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한 5번에 체면 NLP를 통한 이미지 시각화, 심상화죠. 심상. 이것도 이제 제가 앵커링, 뭐 타월성의 원, 또 그다음에 뭐 새 행동 창조 기법, 뭐 미래 맞추기, 뭐 여러 가지 기법인데요. 제가 또 더 가르쳐 드릴 것도 있고 지금 가르쳐 드린 것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은 특히 앵커링이 어떤 게 잘 되냐면 이제 회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앵커링이 잘 되거든요. 네, 빛이 네. 눈 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성공이나 미래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청 밝아져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돼요. 빨간색 눈 감 빨간색 까만색이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하얀색이 돼요. 가운데 하얀색이 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와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한테 굉장히 큰 자원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둥근 원을 상상하시고 원 안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하고 좋아하는 꽃을 피우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다 초청을 해요. 그 원 안에. 그래서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그때 앵커링을 발사하시라고 얘기. 그러면 왼쪽 엄지손가락이 제 앵커링을 발사했죠. 설정했죠. 이걸 눌러주면 그동안 선생님이 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머리에 오버랩 될 겁니다. 오버랩. 그러니까 여러 장면들이 막 겹쳐서 상상이 될 거라고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자신감이 커지거나 그럴 거거든요. 그때 이제 유리상자를 상상하셔도 돼. 유리상자가 위 옆으로 둘러싸고 있다 상상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해도 좋고 둘 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유리상자로 보면 유리상자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유리상자 밖을 바라볼 때 나와 똑같이 생긴 미래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멋지게 PPT를 잘하고 있고 자신감 있게 강의를 잘하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유리상자가 녹아 없어지고 내가 미래의 나와 같이 포옹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상상. 그거는 새 행동 창조 기법이고 또 이제 영화 스크린을 볼 수도 있어요. 그 같은 공간에서. 자, 영화 스크린 속에서 내가 PPT 잘하는 모습 한 편의 영화처럼 바라보는 거지. 다 보고 나면 영화 첫 장면을 정지화면을 만들어서 영화 속에 들어가서 또 내가 주인공이 된 거지. 그때 앵커링 발사해야 돼요. 그럼 느낌이 강해지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서서 하는 경우에는 탁월성의 원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탁월성의 원. 똑같이 서 있는 자리에 1m 동안 원이 그려지고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 초청,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앵커링 발사. 그러면 이 원이 굉장히 탁월한 원이 되잖아요. 원 밖으로 한 걸 걸어 나가면 원 안이 좋냐, 원 밖이 좋냐. 제가 질문했을 때 어디가 좋았어요? 원 안이 좋았죠. 그 원 밖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미래에 또 발표를 잘하는 모습을 상상. PPT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원 안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오면서 앵커링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다. 엄청 강해지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요거는 평소에 뭐 하루에 한두 번씩 반복해 주면 가장 좋고,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시간선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시간선 치료. 시간선 치료 및 시간선 미래 창조 기법 제가 훈련시켜 드릴 텐데, 요거는 발표 불안의 근원적인 싹을 없애버리는 거지. 싹. 발표 불안과 관련된 최초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이동을 해서 그 근원적인 뿌리를 잘라버리는 식으로 치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선생님은 과거가 대청소가 될 거예요. 그거 하고 또 시간선을 통해서 미래 창조를 할 거예요. 미래 창조. PPT 관련 디자인 관련 PPT를 가장 잘하는 그 모습을 마음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 미래의 어떤 시간선에 삽입을 했어. 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그걸 제가 도와드릴 텐데 지금 일단, 제가 말씀하신 거 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요. 네. 이제 한 가지 그 심상화 훈련을 많이 하고 네. 심상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체면 암시에서 음성 파일 드리잖아요. 네. 그걸 반복적으로 좀 많이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일단 요걸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뭐 6번부터 10번도 물론 중요한데 우선 발표 불안에 해당되는 1번부터 5번까지 요걸 잘 해서 매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자,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사랑의 힘이 커지겠죠. 네. 자,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 커져서 그럼 에로서 사랑이에요. 나를 충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힘이 뭐냐면은 필리아, 필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충분히 사랑해. 그러면은 범우주적인 사랑이 되겠죠. 온 인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이 범우주적인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카리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좌우하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좌우하고 사랑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좌우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결국 또 의식 성장도 시켜줘. 의식의 척도를 보면 이게 이제 200 이하는 부정이고 200 이상은 긍정이잖아요. 네. 200 이하에 뭐 자만, 경멸, 분노, 증오, 욕망, 갈망, 두려움 뭐 쭉 내려오죠. 발표 불안도 200 이하이기 때문에 발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이 200 이상 올라가잖아요. 뭐 자발적인 의지, 낙관, 수용, 용서, 초월, 이성, 이해, 사랑, 존경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발표 불안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음의 수준으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보다 마음의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문제는 자연 해결된다는 거죠. 즉 마음의 수준, 의식 수준을 올려버리면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료 변화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내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 바로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것, 사랑.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꼭 이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고 뭐 좋았던 일도 사랑하고 부족한 일도 사랑하고 자 이렇게 나의 모든 걸 긍정 부정 모든 걸 사랑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중요해요. 이런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뭐 직장 동료들 또 선생님의 PPT 강의를 듣는 그런 강의 대상들 디자인 관련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봐야죠. 그래야 선생님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사랑의 힘을 키워주면 의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발표를 하는 것, 뭐 PPT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따라온다. 요즘 이해됩니다.